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2집 앨범 준비 기간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깜놀 소식들 들으시다 보면 그 시간이 좀 더 확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웅시대 분들의 임영웅님에 대한 열정은 이러한 결과로서 드러납니다. 임영웅 스타 왕중왕 55주 연속 1위 수성했다. 히어로급 팬덤이다. 가수 임영웅이 55주 연속 스타랭킹 스타 왕중왕 1위를 수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7월 4주차 랭킹 투표에서 무려 12만 9,737표를 얻으며 정상에 올라섰고요. 이 결과는 1차 첫 투표부터 55주 연속 1위를 달려온 독보적인 인기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위를 차지한 영탁님이 9만 표인 걸 보면 임영웅님의 1등 투표수인 11만 표가 얼마나 많은 투표수인지 잘 아시겠죠? 특히 스타랭킹, 스타왕중왕 투표는요,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탑6 멤버들의 팬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다른 투표 대비 투표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많게는 100분의 1, 적게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투표수지만 이 투표수 내에서도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한, 3위를 차지한 영탁님과 이찬원님 대비 30% 가까이 더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득표율들을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매일 투표와 스밍을 통해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22주 연속 1위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와, 122주라니. 정말 어마무시한 연속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득표수 차이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평점 랭킹 투표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무려 45만 1000표 이상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그것도 연속 122주 1위에 올라섰다. 금방 130주, 140주, 150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점 랭킹 투표수를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스타 왕중왕하고도 비슷합니다.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합니다.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과 3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와의 득표율, 나아가선 영탁님과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멤버 투표수 2위부터 5위까지 탑5 중에 임영웅님을 제외한 모든 가수들의 투표수를 합쳐야 임영웅님 혼자 받은 45만 표의 엄청난 득표율과 견줄 수 있다. 이것이 다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자랑하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뷰티 업계, 휴가철 여행지, 간편, 멀티 뷰티템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보니까 간단하게 화장할 수 있는 거, 면도할 수 있는 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휴가철에서 샴푸와 바디케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TS 트릴리온의 TS 이 블루 에디션 요 제품이거든요. 요 케이스 가방 하나 들고 가면은 바디워시부터 샴푸까지 한 큐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제품들과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서 재계약을 한 TS 트릴리온의 제품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 가수의 브랜드 광고 모델로서의 실질적인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TS 트릴리온이 이런 새로운 신제품들을 마음껏 과감히 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의 판매량이 어떻다는 겁니까?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영웅시대 분들도 많이 구매하실 거고 일반인들에게도 임영웅 가수의 실질적인 모델 파워가 널리 번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광고 모델 업계, 기업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파워는 눈이 부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어요. BTS, 임영웅, 강다니엘,
부쩍 늘어난 K-팝 다큐, 극장도 가요계도 방긋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극장에서 콘서트를 보는 풍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상영관 앞에 늘어서 있는 줄도, 특전을 받기 위해 교환 창구 앞에 서 있는 팬들도 이제는 극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강다니엘 씨가 이렇게 30일 날 이 콘서트 무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서트 영상 실황,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서트 영상 실황과 백스테이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뒷이야기 등을 담은 콘서트 필름은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은 모양새로 보인다. 강다니엘 이전에도 올해에만 여러 가수들이 콘서트 필름 극장 개봉을 했다. 아이돌만이 아니다. 임영웅, 영탁 등 트로트 시장의 스타들도 콘서트 필름 개봉에 속속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엄청난 성과, 영탁님도 최근 영화 개봉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죠. 아이돌 스타들에서 시작된 극장용 K-팝 컨텐츠의 저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세계 곳곳에 국경 폐쇄가 되면서 투어를 활동으로 기반을 삼은 K-팝 스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고, 극장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받은 상황 속에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대해 관객들의 거부감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 극장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 성공 사례, 방탄소년단의 실황 콘서트 무비와 I'm Here The Final,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무비가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거죠. 이에 극장은 K-팝에 러브콜을 보냈고 K-팝은 그 손을 움켜잡았다. 이미 스포츠 경기, 중계 등 각종 검증을 받은 극장은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었고, 극장 역시 의리가 강하기로 유명한 K-팝 팬덤의 덕을 봤다라고 합니다. 가요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코로나 때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했다. 극장 중계가 없었다면 앨범 제작 자체가 힘들었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역시 OTT까지 K-팝 파워가 이어졌죠. 방탄소년단 독점 콘텐츠 디즈니 사례를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티빙에서의 OTT 실시간 생중계도 어마무시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K-팝 콘텐츠가 다수라고 해요.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등이 왜 대표적인 CGV 콘서트 실황 영화의 성공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는지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GV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뮤지컬, 연극, 콘서트 실황 등이 극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 극장에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관객 수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150만 명 중에 수십만 명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한 영웅시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I'm Here The Final 관객 수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앞에 말씀드렸던 TS 트릴리온의 TS 샴푸 광고계에 이어서 어떻습니까? 극장계까지 한 번 더 엄청난 파워를 입증해 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음악평론가의 임영웅 탐구서. 사실 요즘 임영웅님에 관련된 책자가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발간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문화평론가분들, 전문가분들, 음악감독, 세션 연주자 등등등 다들 미담만 쏟아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직접 만나고 겪어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굉장하고 인성도 너무 바르고 나아가서는 그 배려심과 그와 함께 작업했었던 그 기억들이 행복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아티스트가 이런 영향력을 계속하여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이란 가수가 슈퍼스타로 성장한 지금에도 끊임없이 미담만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엄청난 기록이 또 터졌습니다. 임영웅 모래알갱이 미국 빌보드 차트 또 진입했습니다. 159위로 차트인 했습니다. 대단하죠.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 번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빌보드 차트 기록에 이제는 임영웅님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가수 임영웅이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빌보드 차트에서 꾸준히 호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바로 7월 25일자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차트에서 159위에 올랐다. 지난주에는 157위보다 2계단 하락했지만 6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다. 6주 연속입니다. 6주 연속.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처음 빌보드 차트 기록은 기사가 아니라 소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 내용이 이제 기자분들에게 널리 번져나갔죠. 그러다 보니 이 기자분들도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이번에도 빌보드 차트인을 했구나. 그러니 이런 기사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요즘 소씨가 참 머리 아픈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섞지 않아도 많은 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연예계가 정말 골치가 아프고 정말 복잡하고 정말 사람의 통수를 치는 그런 곳이구나. 그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훨훨 날고 있습니다. 물론 빌보드 차트 150위권에 있는 순위가 엄청나게 그 빌보드 차트 내에서 높은 순위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수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저렇게 빌보드 차트에 차트인 되는 것만으로도 그 위상이 빛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K-팝과 같은 댄스곡이 아니잖아요. 트렌디하게 만들어진 엄청나게 빠른 비트감의 노래가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빠른 비트감의 노래를 못 불러서가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점점 끌어올리는 거죠. 히어로에서, 무지개에서, 폴라로이드에서, 런던보이로 이런 식으로 듣는 청취자분들인 영웅시대 팬분들을 위해 듣기 편안하시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점점 템포와 비트감과 트렌디한 음악성이 섞여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K-팝 못지않은 노래가 임영웅님의 앨범에서 탄생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하나하나 지금 임영웅님의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듣던 취향이 점차 변해가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를 만났을 때는 트롯이라는 장르로 만났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트롯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 나는 팝이라던가 발라드를 더 좋아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하지만 우리의 취향마저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신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보랏빛 엽서, 바램 이런 노래에도 임영웅님의 감성장인 보이스가 돋보이긴 하지만 무지개,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모래알갱이와 같이 서정적이면서도 발라드풍의 노래에 우리는 또 한 번 웅며들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비트감이 있고 박자감이 있는 발라드도 아닌 것이 댄스곡도 아닌 것이 폴라로이드와 같은 형태의 노래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갈수록 K-팝에 근접한 노래가 점차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빌보드 차트 기록 모래알갱이로는 150위권의 쾌거를 달성해냈지만 훨씬 더 높은 기록도 저는 가능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앨범을 우리 아티스트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전 모습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탑6 멤버들이 뭉쳤던 영상에도 큰 반응이 나온다라는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요. 임영웅님부터 영탁님, 이찬원님, 정동원 군, 장민호님, 김희재님
김호중 씨까지 과거 탑7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 무대 영상도 1000만 뷰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탑6 멤버들과 함께 활약했었던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임영웅님이 과거 무명 시절에 업로드했었던 물고기 뮤직 자체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준비하느라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약간은 멈춰있는 듯한 이 움직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재 이 유튜브 채널, 사실 우리가 임영웅님에게 가장 또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돼 오던 많은 컨텐츠 영상들일 겁니다. 수호씨가 분석도 해드렸고 또 많은 유튜버들도 진행을 했지만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 컨텐츠였죠. 일명 임영웅님의 이런 영웅 본색, 사실 이런 컨텐츠가 올라온 지가 벌써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새해 맞은 인사라던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이게 굉장히 시리즈물로 많이 업로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살짝 멈춰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측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준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출처를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임영웅님의 조만간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싱글 앨범 발매로서 유력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 알갱이가 발매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자작곡이죠. 예전에 임영웅님이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이 폴라로이드 첫 녹음 날에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자작곡을 내고 싶다. 그런데 이번 모래알갱이는 바로 LA 콘서트 그리고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임영웅님의 신곡이 되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바로 유튜버 궤도님을 만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또 나눴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사실 모래알갱이 이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2집 앨범 발매까지는 최소 내년은 돼야 된다라고 가정할 때 아직도 5개월 이상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5개월 동안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한 곡으로만 아무런 활동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기에는 항상 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아티스트 임영웅인 만큼 저는 분명히 신곡 발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정규 앨범이 아닌 한 싱글 앨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시상식에 등장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앨범이죠. 콘서트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에 정말 2집 앨범을 발매해서 본격 활동을 시작해 나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 사이에 싱글 앨범이 발매될 여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들로 인해서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도 살짝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요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싱글 앨범 발매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은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청도군의 노인복지기금을 기탁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 멋진 영웅시대 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기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위드 히어로 청도 영웅시대는 지난 26일 청도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노인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노인복지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은 아주 눈이 부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중요한 결과가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더 트롯쇼입니다. 7월 5째 주 사전투표 바로 어제 낮 12시에 마감이 됐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더 트롯쇼 사전투표 이번에도 너무나 멋지게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요번에 임영웅님이 한 번만 더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로 더 트롯쇼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당초에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명예전당에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전투표 순위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김희재님은 13.27%로 2위에 랭크가 됐고요. 3위에는 저번 주와 다르게 김호중 씨가 아니라 조명섭 씨가 5.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다음 주죠. 이번 주 결과를 놓고 보면 다음번에 방영될 더 트롯쇼에서 임영웅님이 멋지게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며 명예전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본방사수 실시간 투표만 잘해주시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앨범 마지막 트롯곡이죠.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런데 더 트롯쇼가 좀 유념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두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 놓고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갑자기 또 런던보이처럼 트롯 후보곡으로 올라간다? 정말 그때는 영웅시대 분들이 그 이후로도 임영웅님의 트롯곡이 무엇이 올라가든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래알갱이는 명백한 발라드 곡입니다. 런던보이도 명백한 메탈곡이었지만 올라갔듯이 만약에 더 트롯쇼가 똑같은 행보를 걷는다고 하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올라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위상이 어제 엠넷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 라이브 온 M이라는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졌다고 해요. 사실 이 라이브 온 M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많은 아티스트의 노래들이 쭉 뮤직비디오 형태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간대에 나오는 노래가 또 어찌 보면 요즘 대세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참 놀랍죠? 이제는 단순 트롯곡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장르의 다변화, 이 음악계에서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장르를 이미 다 섭렵한 토대를 닦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의 상상을 또 한 번 깨트리는 엄청난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어마무시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러내주는 깜짝 놀랄 장면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는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는 우는 게 좋다. 나는 웃는 게 좋다. 당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눈물을 터뜨렸었던 이 순간들을 모아두고서 나는 물만두가 되는
임영웅 가수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 의견으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빵빵 터진 우리 히어로가 좋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아름다운 남자,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밑자에 미친 남자가 되는 거죠.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어떠십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과 눈물이 맺혀져 있는 임영웅님의 이 물맨두의 모습.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는 것보단 웃는 모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물에는 감동의 눈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티스트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단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저 역시도 웃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는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억지로라도 웃음 짓고 있으면 나의 뇌가 내가 지금 행복해서 웃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반대로 내가 억지로 울상을 짓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요. 반대로 또 나의 뇌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굉장히 우울하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실제로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현대 사회인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수호 씨의 탁탁한 목소리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태양 같은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웃음을 보면서 함께 웃음 짓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이 라디오 방송, 생방송에서도 드러났는데 이걸 먼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좀 노래방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 놀랍다. 자신감입니다. 어떤 거 부르시나요? 저는 임영웅 선생님의 그 사랑은 동가 그 노래를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고요. 들으셨나요? 굉장히 독특하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가수분들인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노래방에 가면 가장 먼저 첫 스타트곡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죠. 우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노래방 선곡 1위 노래였다라는 거 제가 정말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하게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른 가수분들도 노래방에 갔을 때 열창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임영웅 가수님, 임영웅 씨도 아니고 임영웅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씁니다. 극존칭을 써요. 연예인들이, 같은 연예인끼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정말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대선배 가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지금 다른 가수들에게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선생님이라는 극존칭까지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같은 가수들에게 이런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라는 거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의 우리 아티스트의 실질적인 위상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임영웅님이 불렀던 이 노래 워낙 명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자인 스탠딩 에그라는 가수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이 올라온 지 이제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독특하게도 이분이 맛집 투어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식당의 이모님들이 이분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유명한 가수인데 말이죠. 내심 아쉬워했는데 결국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다 끝 마쳐요. 식사를 다 끝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갑니다. 계산을 딱 하러 갔는데 이때 사인도 해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정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또 사인을 쫙 해주고 나갈 때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영호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전화 받는 척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바로 이 스탠딩 에그 원곡자분인데 임영웅님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줘서 그 노래가 정말 어마무시한 역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사실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대다수가 임영웅님을 만나거나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워낙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이분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못 알아본 가게 주인분에게 그래도 가수 임영웅은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임영웅과 이렇게 인연이 있다라는 걸 티내듯이 영웅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전화 받는 척을 했던 거죠. 자, 가수들에게 임영웅이란 아티스트는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의 연예인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요 사진이 SNS에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임영웅님이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독특한 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셀카 촬영을 했냐?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머리 길이의 형태로 봤을 때 아마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때 대기를 하다가 찍었던 사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이 이 TV조선을 떠나고 난 뒤로는 거의 뭐 굉장히 짧게 머리를 다듬었다가 머리를 완전 뽀글뽀글 뽀글움까지도 갔다가 좀 긴 기장을 많이 선호했는데 요때는 옆머리도 짧고 깔끔했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엔 머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때 사진이 아닌가. 그런데 임영웅님이 사실 워낙 일상생활 중에 카페도 잘 다니고 맛집도 잘 다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런 일상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진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작은 흔적조차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이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